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7일까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끊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그것이 청취율 조사 전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화를 받으시면 지금 듣고 있는 프로그램 YTN 라디오, YTN 뉴스 FM 94.5MHz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문자를 이 청취율과 관련한 청취율 조사와 관련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4월 17일 이후에 선별을 한 다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행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위조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하지만 국내 정치권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론 무마형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 바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서 좀 시끄러운데 도감청 의혹으로요. 이거 지금 사실 태영호 의원께서는 영국에서 또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도 하셨고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실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우선 우방국들 사이에는 불법 도청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첩보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동지도 또 적도 없다. 이런 불편한 현실,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불법 도감청을 했다고 다들 흥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 세상 정보기관들 중에서 외국에서 불법 도청, 감청 안 하는 기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예.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박진 장관을 향해서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의 불법 도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하고 막 강경하게 나갔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라며 많이들 항의하셨는데 예. 그러면 제가 독일의 경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독일이 자기가 당했을 때는 엄청 항의했습니다. 펄펄 뛰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6월 달에 역으로 독일 정보기관 BND가 미국 백악관 등 100여 곳을 불법 도청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이 또 벌컥 뒤집혔는데 그때 독일 정부는요. 예. 철저히 NCND 입장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아무리 우방국들끼리라도 아니 선수들끼리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그러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이걸 지나치게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떠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현 대응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예. 좀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좀 주변도 좀 또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BND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분데스나크리텐디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독일 정보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어서의 미국 CIA와 같은 정보기관인데 그 BND가 2017년이라고 하셨어요? 2017년 6월 달에 6월에 그게 드러났죠. 미국 백악관 등 100여 곳에 불법 도감청했다는 자료가. 예.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북한이 우리를 도감청을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저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 불법 도감청에 대한 대비책을 상상외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대비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은 예하면 같은 동맹국이고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못하도록 상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하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 대사관 바로 옆에 햇빛도 들지 않게 완전히 고층 건물로 둘러쌌습니다. 이 김정은 집무실과 러시아 대사관 사이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장벽을 친 셈이죠. 예. 그리고 김정은 사무실로부터 바로 1000m 안에 체코 대사관과 헝가리 대사관이 있었어요. 이걸 강제적으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외국 공간이나 대사관들이나 외국 시설들이 불법 도감청한다. 그것이 설사 중국이나 러시아라도 한다는 걸 가정하고 모든 국가를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도감청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심어 놓는다든지 이런 손쉬운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매수하는 게 간첩 아닌가요? 간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견해가 일치했는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만일 지금 프랑스도 이거 가짜다, 가짜 뉴스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 내용이 가짜인데 이게 도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느냐.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그러면 위조 안 된 건 어느 거냐 이렇게 지금 따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냐 이건데 이건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위조라는 걸 밝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요. 이거는 일반 정보도 아니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또 누구와 관련돼 있죠? 러시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NCND로 부인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인정하는 경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등을 돌린다라고 할 때 바로 북한 여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공중 핵실험, 핵오래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만일 러시아가 돌아서서 북한에 이러한 무기 개발에 팁을 준다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일각에서는 사실 여부를 밝혀라 어느 게 위조냐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는 영원히 이거는 묻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또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가 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은 다 NCND하고 그 사실 여부를 밝힐 수도 없고 밝히면 오히려 밝히는 사람이 중대한 국가기밀 유출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NCND라는 거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야당 측은 이거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이게 당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요 원래 국방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방부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본관보다도 이미 전부터 그런 보안 문제가 더 철저히 저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도감청에 당하지 않기 위한 철저히 대비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청와대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대통령과 모든 비서진이 한 청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때는 본관과 비서실이 서로 다른 청사를 썼거든요. 그와는 오히려 더 취하겠죠. 많은 기밀 사항은 누가 다릅니까? 보좌진이 다루고 있는데 비서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결국은 도감청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지정했다. 이건 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3국 개입설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태영호 의원께서도 최고위원께서도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세요?
뭐 이게 근거가 딱 있어서 한 이야기 아니고 삼국 개입설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크게 부풀리고 미국과 다투고 해명하고 하면요. 이런 관계에서 제일 득을 볼 나라는 누굴까? 이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일단 어디? 예. 북한이 제일 좋아할 거고 예. 더 나아가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이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무턱대고 이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께서는 러시아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러시아가 유난히 더 눈길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다른 일반 정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가 아닙니까? 예. 어떻게 우회적으로 가느냐. 예. 이런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건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게는 가장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기밀 사건들을 자꾸 유출시키면 유출시킬수록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러시아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 또 지난 시기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가 어떻게 마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종적인 단서는 없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태 최고위원님의 확신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확고한 제가 증거 자료나 팩트 자료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영국에서 근무하실 때요. 영국에서 예. 이제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실 때 그때 영국 MI6나 MI5가 예? 예. 북한 대사관도 역시 도감청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간혹 영국 측에서 우리가 도감청하니 예. 북한이 불법 활동하지 말아라는 걸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암시도 합니다. 이 MI6가요. MI6가 아니고 영국 외무부가 외무부가요. 예,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는가 하면요. 예. 그 비밀리에 런던에서 북한 대사관이 그 현재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관과 서해종을 파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협상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완전히 국비 협상이거든요. 예. 이건 도감청을 하자면 알 수 없는 일인데 예. 영국 외무성에서 점잖게 북한 대사관을 불러서 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발 런던에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라고 비공개 경고 조치도 있어서 그때 북한은 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있구나 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 항의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라고 해야 네. 되나 얘기를 해주면은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거고. 모르죠. 왜 이건 국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얼핏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까지 다 들었다니. 그러면 거기에 도청기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외교 첩보전이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네요. 이게 예? 현실적으로 외교관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예. 이게 다른 나라에서 업무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눈 감고 다 하는 일이다. 저는 오늘 그래서 박진 장관에게 이렇게도 질문했거든요. 우리 국정원은 다른 나라에서 불법 도감청 안 합니까? 이렇게 제가 공개 질의까지 했어요. 예.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원외 중진이 김기현 대표를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이 논란의 당사자가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당의 오랜 중진이시고 선배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외부에서
자꾸 정광훈 목사와 우리 당과 연결시키려는 이 자체가 전 대단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당과 정광훈 목사는 아무런 그런 연결 지점도 없는데 자꾸 프레임을 왜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대표와의 관계를 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면 관계도 없는데 뭘 끊겠습니까?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정광훈 목사의 도움이? 어떻게 해요? 정광훈 목사의 도움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요는 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놓고 우리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밝히기는 그런데 저희 당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분의 자유인데 그러면 그러한 정광훈 목사와 우리 당이 그 어떤 연결 지점이나 연결 고리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